내 몸 살리는 건강, 가족 건강 지킴이 프로젝트 올바른 자세와 몸의 밸런스 디자인 강의를 맡은 박중림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 밸런스라는 겁니다. 인체 밸런스를 뭐를 밸런스라고 그러느냐, 아니면 또 왜 밸런스가 중요하냐, 요 소제목 하나와, 그러면 인체의 밸런스를 바로잡고 또는 교정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걸 우리가 밸런스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그럼 어디를 어떻게 밸런스 디자인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크게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멘탈 밸런스, 두 번째 목 어깨 밸런스, 세 번째 척추 골반 밸런스, 네 번째 다리 발 밸런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멘탈 밸런스를 빼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로 목 가로 어깨, 척추 세로 골반 가로, 그 다음에 다리 세로 발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축은 프론트 라인, 백 라인, 레터럴 라인, 스파이럴 라인 쭉 해서 한 7개 라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근막원으로 쭉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를 바로 잡는 것을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세로를 바로 잡는 방법이 뭐다? 가로를 잡아줘야, 특히 중력의 수평으로 잡을 때만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를 잘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1차 망곡, 2차 망곡, 1차 망곡, 2차 망곡, 1차 망곡, 2차 망곡인데, 여러분들 1차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어떨 때 형성이 되어 있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형성되어 있는 자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25살까지 되면은 이게 완전히 골하가 돼서 이제 들어가고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어깨 밸런스에서는 목의 안으로 C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척추 골반 밸런스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허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릎은 완벽하게 굴곡이 돼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아치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아치 형성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보행기 문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허리 아픈 환자가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옆에 보시면은, 보세요. 풋 밸런스, 무릎 밸런스, 그 다음에 척추 밸런스, 스캐플라 밸런스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 걸 우리가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고 표현을 하고, 40, 50대가 넘어서면은 몸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아치가 무너지고, 무릎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틀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틀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봐야 되고,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 되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어깨만 틀어졌다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깨가 틀어지니까 뭐예요? 통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척추가 아프니까 척추 골반 틀어지니까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릎 틀어지니까 아플 거고, 발목 틀어지니까 전체가 틀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치료를 하고 너무나 현대하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체를 보고 또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는 통합 의료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밸런스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디파인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척추 골반 밸런스입니다. 척추 골반 밸런스는 여러분 척추에 질환이 생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인체에 노멀한 게 정상적인 S라인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목이 C커브, 어깨 등 후만이 되고 전반되고, 이렇게 저기 청골이 뒤로는 이렇게 S라인인데, 여기 등이 이렇게 나오는 걸 후만증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카이포시스라고 그러고, 그다음 전반증을 또는 로도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틀어진 거. 측만증, 스콜로시오스라는데 여기서 사실은 전만증, 후만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재활운동이나 저희들 밸런스 쪽에서 이런 뭐 증상은 크게 어렵지도 않고 다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측만은 특히 여학생들이 여성은 아니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남성은 뭐 그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성들은 6개월 정도만 트레이닝 시키면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측만증은 안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불행한 증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많이 변형이 되고 난 이후에야 어머니들이 찾아와요. 우리 딸이 대학 입학할 때쯤 되면 이제 뭐 때문에 찾아온다?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옷을 사러 가니까 핏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벌써 많이 성장을 해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기들,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했을 경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틀어진 게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하니까 못 챙겨보는데 꼭 챙겨보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골반이 틀어지면은 척추가 틀어지는 거죠. 지 혼자 척추 틀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외상성 임팩트,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골반 틀어지지 않고 척추 틀어지는 경우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이렇게 보세요. 골반이 뒤로 넘어지면서 일자어리, 앞으로 넘으면서 전만증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합 변형이 되면서 이게 측만증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변형은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4번 척추 수술하고 나면 또 5번 하는 경우 있고 또 3번 하는 경우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는 척추 골반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또 통증이 생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다? 수술이 했던 그 제거한 게 원인이 아니고 다른 데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MRI,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게 모든 걸 다 대변해 준다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척추 골반의 핵심은 보세요. 이게 골반이라는 거고요. 이게 고관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이게 복식근이라는 거고 이게 장요근 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 근육들 때문에 전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척추에서 골반에서 다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척추의 변형은 골반을 잡아야만 이게 잡히는 거지 척추만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잡힙니다. 골반 베이스먼트가 먼저 잡혀야 척추가 잡힌다는 겁니다. 보형만 해도 척추 밸런스가 잡힌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풋 밸런스 잡히고 척추 골반 밸런스 잡히면 어깨까지 그대로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볼까요? 허리 아픈 환자들이 재활로를 오고 밸런스 틀어서 오는 경우에 보면은요, 허리 통증보다 어디 통증이 많다? 둔근, 여기에 통증이 제일 많고, 남자분들은 대부분 여기가 많고, 여성분들은 내전근이 통증이 제일 많습니다. 내전근의 통증,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성이 허리가 아픈 거, 머리가, 밸런스가 무너지고 무릎 아프고 한 거는 가장 정상적인 거다.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성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픈 거는 본인이 게을러서 아프다는 겁니다. 본인이 몸 관리를 안 해서 아픈 거지 어머니들은 달라요. 이 내전근 손상은 출산 때 제일 많습니다. 출산 때에 여러분들이 진립구를 잘라서 출산하고 다시 그때 손상받는 근육이 이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무릎이 아파도 여기 허리가 아파도 요 위쪽 여기에 제일 통증을 많이 내요. 허리 앉아 여기 눌러보면 허리 아파서 와서 제가 체크해보면 여기 아프다 소리는 안 하고 여기 누르면 고함부터 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하고 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골반 베이스먼트가 척추의 첫걸음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골반을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장골이란 거, 청골이란 거, 앞에 이게 치고, 이게 한 10cm 벌어져야 우리가 출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멍이 2개 있죠, 이렇게. 요 앞에 거를 우리가 생식기 라인, 요게 뭐다?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직장입니다. 항문 쪽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고, 그걸 옆에서 보면 이럽니다. 이게 앞에 치골이고, 이게 골반 뒤쪽에, 뒤에
미골 쪽입니다. 이게 척추 쪽입니다. 요 근육이 이 근육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있고 구멍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 거 남성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직장 자궁 방광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요 3개 골반강 장기라고 그럽니다. 요 3개의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는 생리학적으로 생기는 질병들은 먼저 뭐부터 봐야 돼? 구조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골반이 틀어지면은 이 근육이 어떻게 되나요? 틀어지죠. 그럼 이 3개의 구조가 더 붓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서 염증 생기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 질환, 남성 질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 베이스먼트가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성들이 자기 골반에 통증이 없을 때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이 틀어졌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신발의 차이가 있을 때 양쪽 앞뒤 닳거나 양쪽이 닳거나 이게 차이가 골고루 안 닳을 때 골반이 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바지 라인이 돌아가요. 계속 치마 라인이. 그 다음에 그게 틀어지면 또 어떻게 어깨 틀어지니까 위에 속옷 라인들이 자꾸 한쪽에 브레이즈가 흘러내리고 이렇게 그럴 때는 청만도 있고 골반 베이스먼트가 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눈을 감고 그러면은 제자리 걸음 시켜보면은요 방향이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가는 놈 뒤로 가는 놈 옆으로 틀어지면 좌우로 우로 전부 다 골반 베이스먼트가 틀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골반 베이스먼트가 중요합니다. 여성들한테는 특히 출산할 때의 골반 베이스먼트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기가 밑으로 못 내려와서 제왕절개하는 경우도 많고 나오다가 아기가 걸려서 한쪽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산후우울증하고 여러 가지 복잡적인 것들이 내장기하고 골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특히 남성들은 전립선의 문제가 골반하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50이 넘으시면은 반드시 전립선 검사를 하세요. 여성들은 50이 넘으면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를 하는데 남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국가가 무관심한데 남성들은 입원계를 통해서 50이 넘으시면 무조건 전립선 검사를 전립선 관리를 하세요. 전립선하고 췌장은 여러분 이게 전립선이라는 놈인데 제일 몸 중심에 있어서 후복막 장기라고 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하여튼 제일 가운데에 있어서 앞에서도 잘 안 보이고 뒤에서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이나 이 전립선 쪽은 꼭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 자세에 따른 디스크 압력인데 보세요. 이게 디스크라는 거고 이게 지금 디스크가 터진 경우 여기 터져서 나오고 이게 터지지 않더라도 밀려 나온 경우 이런 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그러고 자 보세요. 이렇게 정상으로 서 있을 때의 디스크는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굽히는 운동을 했을 때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옵니다. 이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운동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있는 사람 이 운동을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 목 디스크 환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뒤로 이거를 신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 신전 운동만 하셔야 됩니다. 신전 운동을 해서 디스크나 허리나 목에 문제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굴곡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하라 그러면 앞으로 뒤로 같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운동이 정상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운동이고 내가 현재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분들, 허리나 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굴곡 운동, 목의 굴곡, 허리의 굴곡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신전 운동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다. 그 다음에 허리를 망치는 운동 보세요. 이렇게 하는 운동은 전부 다 이런 운동들은 어떤 운동이다? 전부 다 C커버를 망치는 운동이니까 통증이 있고 허리가 있는 환자들은 이 운동을 하지 말고 좋아지고 난 다음에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몸이 밸런스 잡히고 난 다음에 하는 운동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C커버 운동 보세요. 전부 C커버, 걷기 운동, 이렇게 C커버, 앉아서 운동, 방수 운동.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이럴 때 발을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하는 운동들. 이런 운동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다. 자,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누워있는 게, 누울 때 옆으로 자는 게 좋으냐, 바로 자는 게 좋으냐, 서 있는 거하고 앉아있는 거, 어느 자세가, 파스처가 더 디스크에 좋으냐. 자, 보세요. 내가 서 있을 때의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100으로 보면은요, 보세요. 앉아있는 게 얼마예요? 140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앉아있는 게 디스크에 받는 압력이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고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대 1시간 간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앉았다가 서서 움직였다가 다시 앉아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금방 가죠. 그래서 제가 큰 컵에 아니면은 작은 생수병에 아침에 근무 시작할 때 딱 다 마시고 한 1시간 지나면은요, 당연히 신호가 오지, 어디? 화장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층의 화장실을 쓰지 말고 2개 층 정도를 걸어 올라가서 화장실을 보고 내려올 때는 나이가 시니어 이상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젊은 친구들은 걸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화장실 4번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디스크가 좋아지고 튼튼해집니다. 두 번째, 바로 누워 잘 때 디스크 받는 압력이 25고요. 옆으로 잘 때 75입니다. 그럼 바로 누워 자는 게 좋아요? 옆으로 자는 게 좋아요? 무조건 바로 누워 자는 게 허리에 훨씬 좋습니다. 너무 아플 때는 허리에다가 침대에서 방석에 가벼운 거 하나 받치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C컵을 만드는 게 좋고, 여러분들 자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율신경이 무의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잘 때만큼 목베개 메고 정확하게 바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바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체는 골반을 중지하는 근방으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자, 보세요. 전방선이 발끝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어디까지 간다? 머리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다. 요 라인. 두 번째, 후방 라인은 또 발바닥,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서 이게 어디까지 가 있나요? 돌아와가지고 어디까지 온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옵니다. 이게. 요렇게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있고, 저놈은 앞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까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막 라인이. 그 다음에 이거는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 쭉 올라가서 요렇게 양쪽이 다 이렇게 요렇게 뒤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체를 보는 관점을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로 보는 관점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부분에서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치더라도 나는 좀 하나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건강 지식을 쌓아서 조금 병행해 가면서 관리하는 게 밸런스 유지의 가장 좋은 방법인 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목 디스크 환자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힘이 안 들어오면은요, 목 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가 계속 발생되면은 여기 손 안 대죠. 여기 잡거나 여기 안 들으면 여기 와서 밸런스 잡으면 목에 디스크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학생들 중에 여기에 이마에 계속 뭐죠 이게? 여드름 나는데 어디에 해결해주면 해결된다? 목 뒤하고 머리 위쪽에 근막 라인 해결하면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측면 라인 볼까요? 이명현상 또는 턱관절을 수술을 해버리든 아니면은 양쪽에서 밸런스 라인 잡아주면은 요 밸런스 라인은 전후방 라인을 잡아주는 측면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척추 골반 밸런스를 하나로 놓고 보는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척추 골반 밸런스 운동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척추 골반 교정 운동법인데요. 제일 먼저 골반의 핵심은 이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의 운동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골반은 그대로 변합니다. 즉,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고관절이 뭐냐면요, 볼까요? 이렇게 고관절 운동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체의 운동은 많지가 않습니다. 6가지밖에 안 됩니다. 첫째, 굽히는 거, 펴는 거, 굴곡신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안으로 미는 거 내전, 밖으로 미는 거 외전. 그 다음에 안으로 돌리는 건 내회전, 밖으로 돌리는 거 외전. 이거 외에는 운동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자, 볼까요? 이렇게 굴곡 쭉 펴. 신전. 그 다음에 보세요. 외회전. 그 다음에 내전. 그 다음에 외전, 내전. 이 운동 외에는 이 관절에서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게 어깨 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인데, 어깨 관절의 운동성은 안정성이 아니고
가장 많이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관절은 안정성이 유지입니다. 왜? 상체를 받쳐서 해주는 이 고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고관절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나는 배가 나와서 이게 안 된다는 분이 아닙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고관절 주변에 있는 골반에 있는 운동성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아파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돌렸을 경우에 아픈 경우, 밖으로 돌렸을 경우 아픈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릎이 아픈 경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들어서 여기가 누르면 아파요. 무릎이 아프면은 가볍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살짝 다리를 잡아주고 누군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항상 부부가 같이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손을 무릎을 잡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면 요 무릎 딱 올라가죠. 거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부드럽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왜 제가 여기를 깔라고 했냐면요. 너무나 여기 있는 저기 슬라건이라는 근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경골근이라는 근육도 이 근육 뒤에 깊숙하게 있습니다. 요 근육이 세 개층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근육이 무진장 아파요. 그래서 발로 찰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안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제가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린 이 손이 밖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가서 바깥쪽을 잡고 부드럽게 안쪽으로 가면서 가운데까지 쭉 이렇게 눌러주면은 되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터치를 해주시면은 근막들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해보면 무릎이 쉽게 굽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요렇게 운동법은 보세요. 굴고, 이렇게 쭉 신전 이렇게 하면 다시 쭉 올리고, 내리고. 요 운동을 집에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고관절 때문에 나이 드시면 엄청 고생하시는데요. 평소에 굴고, 쭉 신전, 굴고, 이렇게 쭉 신전 이렇게 하면 다시 쭉 올리고 내리고 굴고 이렇게 쭉 신전 이렇게 하면 다시 쭉 올리고 내리고 굴고 이렇게 쭉 신전 이렇게 하면 다시 쭉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외전 자 외전부터 할 건데요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돌려서 쭉 다시 이렇게 펴고 다시 요렇게 자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요렇게 돌려서 쭉 다시 이렇게 펴고 다시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돌려서 쭉 다시 이렇게 펴고 다시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돌려서 쭉 다시 이렇게 펴고 다시 요렇게 다시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외전은 하니까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운동은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고 이게 돌리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되는 부분은 많이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힘들다고 안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안 되는 부분, 소위 말해서 운동성에 제한을 받는 부분을 좀 더 해주고 잘 되는 부분은 한두 번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쭉 끝까지 쭉 펴고 다시 예, 그렇죠. 자, 그렇죠. 네. 자, 요렇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관절 또는 요 치골이라고 골반이 있는데 요 교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자가 교정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게 왼발이죠. 왼팔일 때 왼팔이 밖으로 가야 되고 오른팔이 안쪽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보세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요걸 살짝 밖으로 방향을 틀고 하면 이게 반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손 내려보세요. 올리면 이렇게 옆으로 벌어져요. 그건 벌써 고관절의 안정성이 많이 무너진 케이스예요. 대부분이 가운데로 오거나 조금 안쪽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관절 안이
캡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 충분히 이완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살짝 잡아당기면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 입으로 내쉬면서 끝에 가서 살짝 눌러서 살짝 틀어주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잡냐면은 요 방향을 살짝 틀어주고 당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관절 자가 교정 운동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왼발이죠. 왼팔일 때 왼팔이 밖으로 가요. 되고 오른팔이 안쪽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보세요.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 충분히 이완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살짝 잡아당기면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 입으로 내쉬면서 끝에 가서 살짝 눌러서 살짝 틀어주면 돼요. 지금 이게 왼발이죠. 왼팔일 때 왼팔이 밖으로 가요. 되고 오른팔이 안쪽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보세요.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 충분히 이완시키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살짝 잡아당기면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 입으로 내쉬면서 끝에 가서 살짝 눌러서 살짝 틀어주면 돼요. 이거를 한 번 더 접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서 무릎 안에 딱 끼우는 겁니다. 자, 끼우시고 보세요. 이렇게 쭉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당기는 겁니다. 당길 때에 항문에 힘을 주고 딱 당기면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쭉 당기고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고 다시 쭉 당기고. 자, 이렇게 해서 고관절 외 바깥쪽에 있는 근육, 안쪽에 있는 근육이 동시에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고관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당기는 겁니다. 당길 때에 항문에 힘을 주고 딱 당기면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쭉 당기고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고 다시 쭉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고 다시 쭉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고 다시 쭉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고 다시 쭉 당기고. 자, 이렇게 내전을 했는데 그 다음 외전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는 이렇게 그렇죠.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관절이 아프면은요, 요렇게 사자 테스트라고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 이게 안 돼요.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면 여기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게 링겔 먼트라는데 스웨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가 딱 뭉쳐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아프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 여기가 무진장 아픕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흔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게 이렇게 흔들어 주고 운동시키는 거. 본인이 운동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본인이 일어나서 다시 앉아서 한번 만져봐요. 만지고 여기를 두 손으로 누워서 아픈 쪽을 찾으면 돼요. 아픈 부위가 나타나니까 쭉쭉 만져줘요. 그래서 골반 옆에 주변에 있는 근막인대들이 많이 수축이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쭉, 쭉.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치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교정법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무릎을 딱 끼워요. 끼우고 누르봐요.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은 여기서 교정이 되면서 뚝 하고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돼요. 누군가가. 자, 밖으로 미세요. 이렇게
밀면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틀어진 부분이 교정이 되면서 딱 밀어보세요. 쭉 하면은 뚝 하고 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전 외전에 대한 운동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내전 외전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만이 이 고관절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만이 골반 베이스부터가 잡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척추 골반 밸런스 운동법입니다. 이 밸런스 운동이라 그러면 핵심은 항상 골반이 우리가 몸 중앙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는데 골반이 중앙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골반이 안 잡히면 해결이 안 되고 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골반이 안 잡히면 해결이 안 되는 그만큼 골반이 중요한데 골반은 사실은 많이 틀어지거나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잘 잡히지 않는 게 또 골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반 밸런스 운동법 방송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하시면은 과연 저게 운동이 될까 치료가 될까 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의를 다니면서 이걸 가르쳐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수없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여전히 아프다고 전화 옵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가 교정하고 밸런스를 잡고자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가야 되는데, 자, 골반 척추와 골반 라인, 우리가 이제 속옷 라인이 딱 거기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대기 시작합니다. 딱 대고, 자, 누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누웠을 때에 어떤 위치가 제일 좋냐 그러면은 누웠을 경우에 엉덩이가 많이 바닥에 닿는다 그러면은 방석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또 엉덩이가 떠도 이건 방석이 골반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약간 스치면서 엉덩이가 닿는 정도. 네. 자, 이렇게 하고 팔은 이렇게 해서 만세를 부러져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10분에서 15분. 보통 방석 운동의 골반 밸런스 쪽은 한 30분까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10분을 하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있으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허리 C커브가 다 무너져가지고 일자허리예요. 그거를 다시 C커브 만드는 교정 운동법이 이거예요. 그거를 무슨 어떤 다른 걸 쓰는 것보다도 요 방석 운동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분 이내에 너무 아픈 경우는 다시 무릎을 세워요.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이렇게 가볍게 본인이 흔드시면 돼요. 흔들면은 통증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통증이 줄어들면은 다시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두 다리를 못 올립니다. 항상 하나 들고 다시 하나 들고 하나 내리고 하나 내리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분을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최소한 10분은 채워야 인체의 흐름에 척수의 흐름, 그 다음에 신경의 구심등, 원심등 흐름들이 몇 분은 돌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채워야 요 자세가 이 허리 C커브가 형성이 된 게 정상 위치라고 이렇게 계속 내에다가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 최소한 10분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분이 지났는데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거냐. 제일 먼저 팔부터 조금 모아서 흔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주고 다시 손가락이 접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 무릎 한쪽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좌우로 살짝 흔들고 허리가 무진장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흔들고 나면은 조금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골반을 다운 틸팅, 업 틸팅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리고 내리고. 자,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쭉 내리고 올리고. 예. 허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골반만 다운 시켰다가 올렸다가 골반 운동입니다. 이렇게 쭉 한 5분에서 7분.
한국 사람들은 꼭 몇 회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통증이 줄어드는 단계까지 한두 번 해서 문제없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면 되고 내가 한두 번 했는데도 아직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보다 훨씬 허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이제 끝나면은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데 이제 좌우로 흔들어 보면은 한 10분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동할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다리를 쭉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서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옆으로 엎드리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안 가르쳐도 이건 누구나 어른들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발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허리가 아플 때 요렇게 하고 허리를 들면은요, 여기에 근육이 힘이 안 들어 허리 근육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발을 옆으로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허리 환자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자 팔꿈치까지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목도 뒤로 싹 부드럽게 이렇게. 예. 자, 허리 아픈 환자는 여기까지도 힘들어요. 다시 내려가시고 부드럽게. 다시 이렇게 C 커브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다시. 예. 만약에 나는 이런 거는 안 해도 허리가 뭐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쭉 이렇게. 이렇게. 발을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고 부드럽게. 예. 다시 예. 이렇게 호흡하고 이 자세. 자, 이것도 나는 너무 좋다. 이 정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아이언맨 자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쭉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리 안 다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질 때만 요 엉덩이 근육들이 딱 중심인데 허리를 딱 잡아주는 거고 이렇게 또 내려가시고. 네. 다시. 네. 이건 고강도 운동인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절대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쭉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벌어지고 허리 C컵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어날 때도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요 각도가 직각, 요것도 직각이 돼야 됩니다. 직각이 되고 발은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제가 고강도하고 중강도, 저강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C컵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아니죠. 머리는 올라오고 이렇게. 요게 C컵, 목도 C컵 이렇게 쭉 내려가죠. 최대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부드럽게 이 정도 수평이죠. 다시 내려가고. 요게 허리 아픈 환자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내가 허리는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쭉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정상인들은 굴곡 신진을 완벽하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이 이 운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허리 디스크를 더 튀어나오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상인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쭉 내려가시고, 쭉 최대한 내려가시고, 네. 다시 쭉 올라오시고, 자, 다시 내려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석 운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마무리한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실장님이 방석 운동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편하게 보세요. 자, 방석을 접어서 이 부분이 밑으로 간다. 이걸 이렇게 하면 누르다 보면 이렇게 틀어져요. 틀어져서 어깨, 허리가 더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밑으로 가고 잡는다. 잡고 이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못 누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빼고 요리 누운 상태에서 이 누운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가 그 말씀드린 대로 벨트 라인, 소울 라인에 딱 걸리면은 좋다. 만약에 누워서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방석을
조금 위로 올려보거나 내려보면 조금만 움직여보면 그 페네트레이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건강하신 분들은 30분 정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대 손 위치를 심장 아래에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펌핑 하는데 무리가 안 가니까요. 스탠드 시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세를 부르고 이게 닿을 때까지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 빼고 10분, 15분 정도.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누워보면은 이렇게 누워보면은요, 이 발 각도가 옆으로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골반이 외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리를 무릎을 딱 이렇게 당겨요. 당기고 이제는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항상 이런 거다. 보상이 요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은요, 요놈은 따라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때는 요 발은 이렇게 옆으로 놓고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방석을 받쳐놓은 상태에서 이게 골반을 이제 정외만이 아니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골반 방향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요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거 한번 하고 또 이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밸런스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하는 운동이 아니고 교정을 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잡히고 난 다음에 좌우로 다 해도 되지만은 요 발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요걸 이렇게 보는 요것도 다시 이렇게 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이게 정상인들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운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이 바닥 이 방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접은 부분에 딱 끼고 좌우로 흔들어주고. 네. 다시 골반 운동을 부드럽게 하고. 정상인 분들이 보면 뭐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허리가 아파 보시면은 이 한 동작 한 동작이 빠질 때면 통증이 너무나 커집니다. 그건 재활 운동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좌우로 흔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했을 때보다 통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대신 무리하지 않고 빼면 되고. 네. 다시 이제 좌우로 흔들거나 조금 전보다는 훨씬 더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엎드려서 자 이쪽에도 이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로 두 다리를 세워서 넘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다리만 하고 한 다리만 돌리고 요걸 이렇게 해서 밀면 자동으로 엎드리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런 자세가 아니고 발을 밖으로 내서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고정을 하고 부드럽게 그렇죠. 요 정도까지. 예. 다시 하고 다시. 자, 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쭉 올라오고 그렇죠. 예. 고개도 내려가도 푹 숙여주고 다시 쭉 올려주고.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것도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팔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양쪽으로 손바닥이 안쪽으로 뿌려대고 자, 쭉 어깨 더 펴시고 쭉 올라오세요. 예, 아이언맨 자세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다시 쭉 이렇게 그렇죠. 다음에 이제 다시 정자세를 하고 발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어깨 넓이 정도 요 수직이 되게 정확하게 잡고 이제 굴복 신전할 겁니다. 허리 C컵 만드는 운동 할 겁니다. 쭉 들어가고 편하게 하고 그렇죠. 다시 쭉 들어가고 편하게 하고 만약에 허리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나는 쭉 하고 쭉 올라서 끝까지 쭉 팔찌를 피워줍니다. 다시 내려가고 자 다시 쭉 올라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방석 운동이 맞춰지는 겁니다. 네. 자, 방석 운동까지 마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골반 베이스먼트를 잡았지만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골반 베이스먼트를 반만 사용하고 라이트, 레프트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은
교정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소파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안 좋구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꼭 안 좋은 골반 쪽 다리는 안 써요. 어떻게 한다? 오른쪽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골반이 다시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보세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오른쪽이 저는 장애 쪽입니다. 이쪽이 불편하면 이거 안 써요. 꼭 왼쪽만 쓰니까 동시에 어깨 넓이를 엄지발가락에 딱 힘을 주시면 딱 기준이 잡혀. 그러면은 두 다리를 동시에 써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교정시키고 운동해놔도 본인이 생활 속에서 운동할 때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생활 속에서 요 두 다리를 써서 골반 베이스먼트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꼭 이 우리 머리라는 놈은 뇌라는 놈은 아픈 쪽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안 쓰고 꼭 이것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평가를 해보면은 근육이 다 좌우가 밸런스가 다 틀려요. 그거는 근육이 많은 쪽은 이게 정상인 다리고 근육이 적은 쪽은 뭐다? 내가 불편하니까 사용을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한다? 꼭 밸런스 잡고 엄지발을 힘주면서 아무리 무릎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동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소파에 있든 의자에 있든 또는 운동하고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꼭 두 쪽 다리를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코칭 받을 때만 그렇게 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키지 않고 피드백 안 해주시면은 운동의 효과는 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밸런스의 핵심은 얼마만큼 내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운동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의사,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야만이 이게 밸런스가 잡히고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데 여러분들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시고 꼭 가지고 있는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지원 교육 유튜브 특강 올바른 자세와 몸의 밸런스 디자인 제2편 척추 골반 밸런스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8일 오후 2시에는 제3편 다리발 밸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12월 21일 월요일 오늘 단 하루.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모바일 상품권 당첨 기회도 잡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연금공단 은퇴지원실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그럼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다리발 밸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